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거가 바로 베어 웨이퍼를 패브리케이션 하는 그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베어 웨이퍼를 갖고 이제 우리가 패터닝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세마이 컨덕터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어 웨이퍼를 갖고 이제 패터닝을 하고 각종 이제 회로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마이 컨덕터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은 또 크게 7개나 8개의 공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공정은 바로 이제 베어 실리콘 웨이퍼를 일단 옥시데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를 하게 되면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 SiO2 막을 먼저 형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리소 공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소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 리지스트를 일단은 그 스핀 코팅으로 일단은 그 막을 형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광을 해갖고 이제 패터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공정이 바로 이제 리소그라피라 그러는데, 그 리소그라피 공정이 이제 요 패브리케이션 그 과정 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 공정을 한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이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제거를 하는 에칭 공정, 식각 공정이라는 거가 들어가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이온 임프렌트 또는 이제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실리콘을 갖고 이제 N형 실리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형 실리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들이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핑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아이온 임프렌트하고 디퓨전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도 이제 패브리케이션 과정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금속 막이라든지 또는 이제 절연막을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공정이 바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우리가 CVD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고요. 디퓨전은 역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이온 임프렌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도핑에 사용되는 공정. 그 다음에 이제 메탈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선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려 그러면 이제 배선 전극이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카파 같은 금속 막을 이제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을 우리들은 메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라이제이션이 다 끝난 그런 상황에 이제 그 반도체 칩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그 칩들을 우리가 다이를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 본딩하고 패키징해서 우리가 이제 팔아먹는 거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세마이 컨덕터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 그 전공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옥시데이션 레이어링, 실리콘 그 웨이퍼 위에다가 SiO2,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형성시키는 이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iO2 막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포토 리지스트를 스핀 코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핀 코팅한 다음에 요 위에 이제 포토 마스크를 위치를 시키고 위에서 이제 강한 자외선을 찌워주는 이런 노광 공정이 필요하고요. 노광 공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빛을 맞은 부분하고 맞지 않은 부분에 용해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용해도 차에 의해서 빛을 맞은 부분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걸로 우리들은 이제 디벨롭, 현상이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현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어떤 그 패턴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이 있고요. 요쪽에는 이제 패턴, PR 패턴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각, 에칭 공정을 하게 되면은 요 PR이 붙어 있는 요 부분에 에칭이 안 되고 PR이 붙어 있지 않는 요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와 같은 형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실리콘 SiO2 그 레이어를 부분적으로 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포토 리지스트를 제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들은 스트리핑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트리핑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이제 옥사이드를 에칭하고요. 그 다음에 PR을 스트리핑 하게 되면 이런 패턴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은 지금 실리콘 웨이퍼는 이제 Si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SiO2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온을 일단은 도핑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아이온 임프랜트라든지 또는 디퓨전 방식에 의해서 임프랜트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그 임프랜트가 되어 있는 이쪽이 바로 이제 N형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P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그 아이온 임프랜테이션 또는 도핑에 의해서 형성된 이 부분을 우리들은 이제 웰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온 임플란트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메탈라이제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배선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고 여기는 특히 그 알루미늄으로 이제 배선을 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포토리지스트를 또 이제 도입을 하고 그 밖에 다 패터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은 우리가 메탈 대포라는 이런 과정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Si3N4. 보통 아주 좋은 이제 절연체가 됐죠. 이런 절연체로 이제 패시베이션을 해서 모든 소자가 이제 제작되는 이런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계속된 얘기인데요. 일단 또 3차원적으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시작을 이제 N타입의 이제 베어 실리콘 웨이퍼로 시작을 해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데이션 시켜갖고 SiO2 형성된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리지스트를 이제 스핀 코팅에 의해서 이제 그 도입을 하고요. 위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위치시키고 노광을 해갖고 이쪽에 이제 빛을 이제 쪼아주게 되는 거죠. 쪼아주게 되면은 일단은 그 익스포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맞은 부분을 이제 이쪽에 빛을 받게 되면 이제 이쪽이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거가 돼갖고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쪽은 이제 그 N타입의 실리콘이고요. 이쪽은 SiO2, 산화마,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가 위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3차원적 모식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B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SiO2를 애칭을 해갖고 요런 패턴이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지스트를 제거하는 스트리핑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N형 실리콘 그 웨이퍼 위에 SiO2 절연막이 지금 위치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식도가 바로 이제 아이온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그 3족의 그 원소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아이온 임플란트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P형 반도체. 지금 이제 PSI로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죠. 원래 원판은 이제 N타입의 실리콘인데 부분적으로 이쪽 웰에 P타입 지금 실리콘이 이제 형성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들은 이제 PN 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N 정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탈라이제이션, 메탈을 대포해서 이제 웨이퍼가 이제 메탈라이제이션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전반적인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과정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어 웨이퍼를 갖고 제일 처음에 하는 그 단계, 그걸 우리들은 이제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옥시데이션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이 과정,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트 프로세스, 즉 건식과 습식 프로세스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는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웨트 프로세스죠. 드라이 프로세스는 그 실리콘 웨이퍼를 요 산소 가스, 옥시전 가스로 이제 산화시켜서 SiO2 막을 이제 형성시킨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 웨이퍼를
H2O 이제 수증기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만드는 요 그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보다는 이제 웨트 프로세스가 더 옥시데이션 레이트가 더 큰 거가 이제 장점이고요. 그 밖에 이제 단단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 웨이퍼 위에 우리가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그런 산화막을 형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우리들은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또는 이제 옥사이드 형성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옥사이드를 형성시키는 방법도 이와 같이 열을 줘서 열 산화에 의해서 이제 옥사이드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서멀 옥시데이션. 한편 서멀 옥시데이션 외에도 CVD 방법으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방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옥사이드를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옥사이드를 형성시키는 옥시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퍼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그림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지금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옥사이드 막을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유전체 또는 이제 인슐레이터 또는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가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거가 바로 SiO2 형성을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SiO2는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그 저항은 한 요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상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는 한 3.8에서 한 3.9 정도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은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외에도 그 다음에 유전상수가 조금 더 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물질들도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유전상수가 한 6에서 한 7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지금 이제 SiO2 이제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위를 갖고 이제 패터닝이 들어가는 이제 리소 공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리소 공정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사용하는 공정은 바로 스핀 코팅이라고 하는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포토 리지스트는 성분이 있다는 그 바인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게시제, 그 다음에 이제 용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리지스트 자체가 액체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포토리지스트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제 습식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 공정으로 이제 포토리지스트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 점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코팅 쪽에서 쓰이는 코팅을 쓸 수가 없고요. 그 강한 원심력을 이용한 스핀 코팅 방식에 의해서 아주 그 얇은 방막에 이제 그 코팅 레이어를 얻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1에서 한 200 마이크로 그 사이즈의 그 코팅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그 원심력을 이용할 때 일단은 웨이퍼를 회전을 시키는데 보통 한 3000 rpm 정도의 이제 그런 그 회전 속도로 일단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포토리지스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를 시키고 원심력에 의해서 코팅되고 있는 스핀 코팅에 있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웨이퍼 위에다가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가 코팅되어 있는 PR이 코팅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한 그 3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그 실리콘 웨이퍼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제 그 위에서 포토 마스크를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과 같은 강한 빛을 쪼아줘서 이제 패턴이 형성된 그런 걸 보여주겠죠. 일단은 빛을 맞은 부분이 이제 그 현상되는 거는 이제 P형 그 리소그라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맞은 부분은 스테이 남아있고 빛을 맞지 않은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되는 그
그런 리소그라피를 우리들은 N형 그 리소그라피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주로 P형 그 리소그라피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현상이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빛을 맞은 부분이 현상에게 이제 씻겨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주로 그 디벨로퍼는 역시 마찬가지로 웨트 케미칼이고요. 주로 이제 산이라든지 염기, 수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현상을 하게 되면요, 지금 실리콘 웨이퍼 위에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패터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PR 같은 경우가 이제 이와 같이 패터닝된 형태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패터닝이 된 PR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의 막의 그 물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 PR, 요 패턴드 된 막을 조금 하드닝, 조금 딱딱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드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말은 이제 그 포토리지스트의 그 물성을 더 이제 보강을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의 하드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하드닝을 해주기 위해서 열 처리를 걸 우리들은 베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 그 남아있는 그 PR의 물성을 이제 업시키는 과정. 그걸 우리들은 이제 베이킹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드된 PR 같은 경우에서는 고담 공정에서 나오는 식각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에칭이라는 공정이 있죠. 즉, 이미 그 형성되어 있는 PR 패턴은 그 후속적인 식각 공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바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웨이퍼 위에 실리콘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 패턴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에칭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에칭할 때에 이 PR은 바로 에칭에 그 저항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방패 역할을 해서 이제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제거된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이 방패도 결과적으로 제거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들은 스트리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핑이라는 건 주로 그 PR 패턴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들이 스트리핑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에칭하고 또는 현상하고도 또 구분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스트리퍼 같은 경우도 이제 웨트 케미칼이 돼갖고요. 선택적으로 이제 PR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합니다. 웨트 케미칼에 의해서는 좀 완벽하게 이제 그 남아있는 유기 성분의 PR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상의 드라이 프로세스인 주로 이제 플라즈마인데,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고온에서 일단은 남아있는 유기 물질들을 어떻게 보면 다 태워버려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은 애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그 플라즈마 그 애셔를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이제 애싱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플라즈마 애셔를 지금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즈마라는 거는 이제 아이오나이즈드 된 가스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온화된 가스를, 기체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알곤을 만일 그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알곤이 이제 알곤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요. 산소 같은 경우도 이제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 음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아이오나이즈드 된 가스는 세정 능력이 있어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로 세정할 때는 플라즈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셔 같은 경우는 그 고온에서 주로 산소를 이용한 플라즈마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남아있는 그 PR을 제거하는 이런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리소그라피는 그 중요도가 그 높아갔고요. 제가 오늘은 그 다양한 그 세부 공정을 소개를 하고요. 향후 제가 이제 리소그라피는 따로 이제 모아갖고요. 하나의 큰 테마로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소그라피를 이제 그 약간 그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고요. 요거는 지금 리소그라피의 그 마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죠.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 회로 설계한 그 설계 내용이 요 포토 마스크에 다 삽입이 돼 갖고 그 내용들이 있다는 그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전사가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일단 그 마스크라는 거는 다양한 이제 설계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거가 되겠죠. 보통은 그 마스크 같은 거는 이제 컬츠를 갖고요. 컬츠 위에다가 일단은 크롬이라든지 이런 어떤 금속 물질을 이제 이빔을 이용해 갖고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하고 일단은 그 포토 마스크하고 실리콘 웨이퍼를 온라인 시켜서 노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할 때 사용되는 기계를 우리들은 마스크 온라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 마스크 플레이트 또는 이제 레티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온라인을 할 때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실리콘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지금 이제 실리콘 웨이퍼, 요 측은 지금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그 산화막,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포토 리지스트 막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이제 요렇게 바로 이제 그 웨이퍼 위에 마스크를 딱 접촉식으로 접촉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자외선을 쪼아주고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빛이 이렇게 조사되는 요거는 바로 이제 그 포토 마스크를 일단 실리콘 웨이퍼와 접촉식으로 접촉을 한 다음에 이제 노광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컨택트 프린팅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그 마스크가 이제 웨이퍼하고 어떤 일정 그 스페이스 간격을 갖고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있죠.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프록시미티 프린팅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렌즈를 통과한 빛이 첫 번째 마스크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렌즈에 의해서 프로젝션 돼 갖고 이제 빛이 조사되는 프로젝션 타입의 이제 프린팅을 보여주고 있는 한 세 가지의 지금 온라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그 반도체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광기는 익스포저라고 하죠. 노광기는 주로 이제 그 웨이퍼를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노광을 해주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이제 스텝 앤 리피트라는 방식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 쪽에서는 노광기를 우리가 스태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지금 스태퍼의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포토 마스크에서 특히 이제 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금속막, 특히 이제 크롬 레이어로 이제 제작되어 있는 퀄츠 마스크를 우리들은 레티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거는 바로 이제 레티클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전자빔, 이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퀄츠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일단은 크롬 패턴을 이제 형성을 시켜서 우리가 회로 설계 정보를 여기다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토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공정 중에 이제 에칭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 공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를 만들라 그러면은 절연막도 이제 형성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막도 형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패터닝을 한 후에 그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공정이 바로 이제 에칭입니다. 에칭도 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식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건식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드라이 에천트라고 얘기하고요. 습식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들은 웨트 에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둘 다 사용되고 있고요. 조금 이제 그 특징들이 다릅니다. 보통 그 재료의 특성을 얘기할 때 보면은 정육면체와 같은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육면체와 같은 그 특징이 있는데, 정육면체라는 거는 바로 이제 X, Y, Z의 성질이 다 똑같은 걸 우리들은 이제 정육면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XY 성질하고 XY 방향의 성질과 G축의 방향의 성질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X, Y, Z 모든 방향의 물질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를 우리들은 이제 등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이소트로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와 같은 그 상황을 우리들은 이제 비등방성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이제 N-아이소트로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물질을 만들 때도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결정성 고분자라든지 결정성 물질들은 대부분이 이제 비등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결정성 또는 이제 아모포스한 머티리얼들은 대부분이 등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애칭을 할 때도 일단은 모든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애칭을 우리들은 이방성 또는 비등방성 애나이소트로픽 애칭이라고 얘기하고요. 방향성을 갖지 않고 SY, Z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제 균일하게 애칭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아이소트로픽 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웨트 케미칼을 사용해서 애칭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이제 애칭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이용한 드라이 애칭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즈마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비등방성 또는 이방성 애나이소트로픽한 이제 애칭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PR 막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실리콘 웨이퍼, 요것도 PR 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SiO2 이제 막이 있을 경우에 요거를 이제 웨트 애칭, 즉 웨트 케미칼 애칭을 하게 되면은 요쪽 부분 그 패턴이, 여기에 있던 패턴들이 이렇게도 시각되어지지만은 이제 옆으로도 시각되었고 요쪽을 이제 파먹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제거가 될 때 방향성을 갖고 요쪽 방향으로만 일단은 그 실리콘 막이 제거가 돼 갖고 요쪽으로 이제 파고들지를 않는 거죠. 보통 이와 같이 요렇게 요쪽 방향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데 옆으로 파고 들어갖고 요렇게 옆이 파고 들어가는 형상을 우리들은 이제 언더커트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트 애치를 할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언더컷 현상이 나타나는 아이소트로픽 애칭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드라이 애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방성으로 이런 직진 방향으로만 이제 애칭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웨트 애칭을 보여주고 있는 모시도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자동화된 애시드 애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웨트 애칭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다양한 산이라든지 염기 또는 이제 카스틱 솔루션, 부식성의 이제 그런 물질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HF, 불산 수용액을 주로 사용해서 이제 웨트 애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옥사이드 애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쪽 부분을 이제 애칭을 할 때. 보통 웨트 벤치 또는 이제 현업에서는 주로 이제 웨트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웨트 스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스테이션에서는 이제 모든 웨트 케미칼을 사용을 해갖고 이제 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벤치를 우리가
웨트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학부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들은 주로 이제 그 퓨움 후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일단은 웨트 에칭에 관련되어 있는 설비, 요 시스템 하나의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주로 현업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에칭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역시 그 웨트 에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잉 에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트 에칭은 주로 그 에칭된 그 패턴이 일단은 아이소트로픽하게 이제 에칭이 돼서 언더컷이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생기고요. 드라이 에칭 같은 경우에서는 언더컷 프로블럼이 이제 없어지고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드라이 에칭도 크게 이제 플라즈마 에칭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온화된 가스를 이용해서 일단은 뭐 아르곤이라든지 또는 이제 옥시전 또는 질소 그런 일단 그 플라즈마 그 상태의 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에칭하는 플라즈마 에칭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퍼터 에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비활성 기체인 그 알곤 같은 것들은요. 요거는 이제 이온하게 되면 알곤 플러스 이온이 있는데, 요 알곤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서는 그 웨이퍼 표면에 이제 충돌을 해갖고 필요 없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에칭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스퍼터 에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반응성에 이제 그 이온을 이용한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 이런 것들도 이제 드라이 에칭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드라이 에칭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애나이소트로픽 에칭, 어떻게 보면 이방성 에칭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그 드라이 에칭 같은 경우는 언더컷이 without 언더컷이 이제 노 언더컷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드라잉 에칭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그 가스류들은 일단은 그 에칭을 이제 그 에칭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가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칭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타겟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일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에칭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가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명한 거가 이제 CF4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NF3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 에칭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칭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O2 요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가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이제 배선막 같은 경우에 이제 에칭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할로겐 화합물들을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공정 중에서는 그 실리콘 반도체에 도핑을 해서 N형 반도체라든지 P형 반도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제작을 위해서 그때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바로 아이온 임플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이온 임플란터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특정한 도판트의 이온들을 그 웨이퍼의 특정 부분에 이제 반바드 충돌을 시켜서 이온을 씹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아이온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용 목적이 도핑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보통 그 트랜지스터에서 그 웰을 만들다든지 필드,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을 만들 때도 이제 다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단은 반도체 말고도 보통 일반적인 금속에 있어서 금속 물질에 있어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때도 주로 이제 아이온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찰력,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변화를 시킬 때도 이온 신기라는 기술들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N타입의 그 도판트들은
그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4족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4족보다 그 오른쪽에 있는 5족의 원소들은 주로 그 실리콘보다는 일렉트론이 리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5족에 위치한 포스포러스라든지 AS, 그다음에 SB 이런 것들은 주로 일렉트론이 실리콘보다 리치를 해서 주로 이런 5족의 그 원소들은 주로 N타입 반도체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도판트 또는 임프리트가 되는 거고요. 특히 보론 같은 것들은 이제 3족에 위치하고 있는데 3족의 위치들은 그 P형 반도체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임프리트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도 디퓨전이라는 공정이 있는 거죠. 디퓨전 같은 경우는 그 불순물을 갖고 그 웨이퍼에다가 이제 확산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도핑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디퓨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도판트의 소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솔리드 페이스에서는 일단은 보론 나이트라이드라고 한 도판트, 그 다음에 이제 알세니,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에 대해서는 P2O5 이런 솔리드 페이스의 그런 도판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퀴드 액상의 도판트에서는 이제 보론 화합물 같은 경우는 BBr3, 그 다음에 이제 포스포러스 같은 거는 POCl3 이런 거가 있고요. 가스 상태의 도판트에는 지금 보면은 B2H6 이게 바로 이제 보론에 대한 이제 프리커서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에서는 PH3가 바로 N형 반도체를 만들 때 포스포러스의 이제 프리커서로 사용되고 있는 도판트 소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N에다가 이제 그 서브스크립트하고 이제 슈퍼스크립트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표시를 많이 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쪽 세계에서는 보통 이제 N하고 P는 이제 N형이냐 P형이냐 그걸 지금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많이 붙을수록 더 도핑 레벨이 더 증가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이제 가볍게 도핑을 하느냐, 매우 가볍게 도핑하느냐, 그러한 도핑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단은 그 도핑을 했을 때 그 도판트의 컨센트레이션도 중요한데, 보통 이와 같은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도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도판트가 지금 확산해갖고 요 실리콘 원자를 지금 쳐내서 요쪽에 베이컨트 사이트가 보여주고, 지금 요거는 지금 도판트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시도가 되겠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CVD라는 거는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고요. 그 피지컬 그 베이퍼 데포지션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주로 그 물리적으로 고체나 액체 상태가 이제 기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상으로 컨덴스 이제 응축이 돼 갖고 이제 그 막을 형성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CVD라는 거는 이제 화학 반응을 수행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그 가스 상태의 물질과 B라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해서 C라고 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바뀐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 입자화돼서 표면에 이제 막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요게 바로 이제 실리콘 웨이퍼고요. 웨이퍼에 지금 이제 리액턴트들이 지금 요 그 체인버에 들어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스 딜리버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들이 들어왔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단은 그 필름을 형성하는 그 필름 프리커서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성된 물질들이 일단은 웨이퍼 위에 어섭션 흡착되고요. 흡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흡착된 그 물질들이 계속해서 코알레센스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피스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되고요. 서피스 리액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한 필름이 형성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CVD의 이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CVD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조건에서 그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 더 증가되는 현상이 많아서 보통 이제 PECVD라는 이제 표현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CVD 같은 경우는 주로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주로 이제 옥사이드 데포지션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뭐 SiO2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일단은 막을 형성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한편은 나이트라이드 데포지션, 보통 아까 또 얘기했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요 막을 형성할 때도 CVD한 공정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층과 층 사이에서는 일단은 그 유전체를 삽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SiO2라든지 실리콘 나이트라 같은 유전체를 대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층과 층 사이의 유전체를 우리들은 ILD,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리라고 그래갖고요. ILD 대포할 때도 주로 사용되는 것과 CVD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 배선과 메탈 배선 사이에서도 다이렉트릭을 삽입할 사항이 오는데 그럴 때는 우리들은 IMD라고 하는데 그때도 CVD 공정에 의해서 대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카퍼와 같은 그런 막을 형성할 때도 그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이라고 할 때도 그때도 이제 CVD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CVD의 이제 장점과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이제 적어놨고요. 일단 CVD 같은 경우에서는 스택 커버리지가 좋고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되어 있는 어떤 패턴의 스택 커버리지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필링, 갭이 있는 경우에 갭 필링 능력도 좋고요. 그 밖에도 하이 퓨리티의 씬 필름, 방막을 형성할 때 CVD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VD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PVD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일단은 그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지금 이제 솔리드 그 고상의 이제 타겟 머티리얼이 있는데 요쪽에 일단은 그 타겟을 익사이테이션 시킵니다. 보통 고온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진공을 걸어주게 되면은 요 솔리드 타겟 머티리얼들이 이제 그 이베포레이션이 되죠. 이베포레이션이 된 다음에 그 이베포레이션이 된 플럭스들이 요 기판 위에다가 일단은 대포가 되는 이런 식에 의해서 그 필름을 형성하는 걸 우리들은 PVD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그 금속 같은 경우에서는요 스퍼터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은 그 타겟 그 머티리얼에다가 이오나이즈된 그 물질들을 이제 충돌을 시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알곤, 양이온 같은 걸 충돌을 시키게 되면은 금속막에서 일단 그 타겟 어텀들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킥아웃돼서 튀어나왔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스퍼터드 아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스퍼터드 아톰들이 일단은 그 기판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여서 막을 형성합니다. 씬 필름이 형성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 스퍼터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일단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또 이베포레이션과 스퍼터링으로 나눠진다는 거를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탈라이제이션. 특히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들은 보통 이제 이베포레이션에 의해서 기화에 의해서 쉽게 그 막을 형성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포장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뭐 나일론 필름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막 같은 거가 이제 라미네이션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포장재, 특히 이제 과자 봉지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알루미늄 증착된 필름들은 대부분이 다 이베포레이션에 의한 메탈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탈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그 메탈을 일단은 디스틸레이션 하게 돼 갖고 이제 이베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겟 기판 위에다가 이제
방막을 형성하는 걸 메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베포레이팅 머티리얼, 일단 기화를 시킬 물질들을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론 빔이라든지 전자빔이라든지 좀 값이 저렴한 어떤 일렉트릭 필라멘트 위로 해서 익사이트를 시켜갖고 웨이퍼 위에다가 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기화가 돼서 일단 메탈라이제이션 되는 그런 이제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통 메탈라이제이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금속들의 저항이라든지 일단은 정기적 성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스퍼터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알곤 이온이라든지 아톰을 이용해 갖고 타겟 재료로부터 이제 알곤 이온을 이제 충돌, 반버드먼트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타겟 재료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스퍼터돼서 나와갖고 이게 바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코팅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메탈라이제이션 중에서도 이제 스퍼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지금 스퍼터링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배선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거가 바로 이제 알루미늄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알루미늄의 장점과 지금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쉽게 각막 스팀필름 데포지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유전체하고도 아주 어드이전이 좋습니다. 접착력이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선 재료가 바로 이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카파에 대한 메탈라이제이션 내용이고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전기 전도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퍼라는 거는 파워에 있어서도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이제 인터커넥트 하는 것보다 카퍼로 일단은 인터커넥트를 하게 되면 파워 소비량도 30% 정도가 이제 저렴하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카파도 나름대로 메탈라이제이션에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퍼의 베니피트, 그 다음에 코스트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도 이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수강생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퍼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올 때 보면은 또 반도체 공정 중에 다마센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강 기법이라고 해갖고 보통 여러분들 도자기 같은 경우에서도 가끔 사용되고 있는 공정인데 요거 한번 소개를 하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메탈라이제이션 하는 밑에는 일반적으로 메탈라이제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보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을 형성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데포지션 한 거죠. 보통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데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PR 패턴을 형성을 시켰네요. PR 패턴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식각을 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여기는 SI 실리콘 웨이퍼고요, 산화막이고요, 이쪽은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PR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PR을 이제 리무브, 스트리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배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막을 대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 공정에 의해서 지금 이제 리소 공정, 그 다음에 에칭 공정에 의해서 일단 알루미늄 배선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다이옥사이드 지금 산화막을 형성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PR 패턴을 일단은 형성을 시키고, PR 패턴의 부분에다가 이제 카퍼를 갖고 이제 메탈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요 부분이 전부 다 카파로 이제 필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CMP 공정으로 요 표면을 지금 갑니다.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은 요쪽 부분이 제거가 돼 갖고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존의 패턴에다가 카파를 필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벨링이 될 때까지 이 카파를 이제 그라인딩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패턴을 얻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파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카파라는 건 바로 이러한 다마센이라고 하는 공정에 의해서 이제 배선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지금 그 카파 같은 경우는요, 카파 같은 경우는 카파 양이온이 있으면은 카파 양이온을 이제 환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 카파 우리가 이제 물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메탈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에는 이제 뭐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도 있지만은 전기화학적으로 일단은 플레이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도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파 그 설페이트, 황산구리와 같은 그런 어떤 전해질 용액을 이용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파를 우리가 플레이팅, 전기도금을 하는 그런 화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골드,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드의 프리커서를 이용해갖고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골드도 이제 메탈라이제이션 하는, 그러니까 전기화학적인 메탈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탈라이제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다이를 일단 다이 컷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와이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몰딩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반도체 소자를 기판 위에다가 이제 위치시킨 이런 물질을 얻게 됩니다. 이 패키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